석양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대만의 휴양지 파리. 2013년 2월 이곳의 별장에 거주하던 노년 부부가 사체로 발견됩니다. 남편인 천진푸는 젊은 시절 일본으로 유학 후 사업으로 부를 누적하였고 일본의 무인도 2개를 소유할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은퇴 후 대만 파리의 별장에서 유유자적 노년의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별장 주변의 마마주이라는 카페에서 매일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요. 그런데 노부부가 4일이 넘도록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를 걱정한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노부부는 2월 16일 저녁 7시경 자주 가던 마마주이 카페에 들어가는 모습을 끝으로 자취를 감춥니다. 이날 들어가는 모습은 CCTV에 찍혔으나 나가는 모습은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카페의 직원들과 주변인들을 탐문 수사하지만 별다른 정황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남편 천 씨는 카페의 직원 중에서도 특히 시에 씨와 친했다고 하는데 시에 씨도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다 열흘이 지난 2월 26일 카페에서 불과 100m 정도 떨어진 강가에서 천 씨의 사체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실종한 아내 장 씨의 현금 카드로 인출을 시도한 여자의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변장을 한 모습이었는데 이를 본 카페 주인은 시에 씨와 닮았다고 생각했지만 이 사진을 본 시에 씨는 누군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시에 씨는 대학교 시절부터 알바로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며 책임감 있고 적극적으로 일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곧 정직원을 거쳐 점장으로까지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사망한 천 씨는 카페 개업 때부터 아주 오래된 단골이었으며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렵게 생활해온 시에 씨를 딸같이 여기며 가까이 지냈다고 합니다. 천 씨 사체 발견 5일 뒤 아내 장 씨의 사체도 발견되는데 이를 발견했다고 신고한 사람은 다름 아닌 시에 씨였습니다. 천 씨의 사체가 발견된 후 혹시나 아내의 사체도 근처에 있을지 몰라 찾아보다가 발견했다고 진술합니다. 이틀 뒤 부검 결과 부부 사체의 목과 가슴 등 여러 곳에 칼로 찔린 상처가 발견되었고 익사가 아닌 살해 후 강에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곧 수색 영장이 발부되어 카페와 카페 직원들의 집 등이 모두 수색되었고 카페 주인과 지인, 시에 씨와 남자친구 등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 경찰서에 소환됩니다. 시에 씨의 첫 번째 거짓 자백. 카페 주인이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투자를 빌미로 노부부를 카페로 부른 뒤 시에 씨 본인이 커피에 수면제를 탔고 카페 주인과 지인 2명이 함께 천 씨 부부를 차에 싣고 가서 살해했지만 본인은 수면제만 탔을 뿐 살해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합니다. 하지만 남자친구 집 수색 결과 현금 인출 시도하려던 변장 복장, 아내 장 씨의 신분증, 통장 등이 발견됩니다. 시에 씨의 두 번째 거짓 자백. 변장하고 현금 인출을 시도한 자는 본인이 맞으나 지갑과 인출카드는 강에서 주운 것이고 돈에 욕심이 생겨 인출하려 했을 뿐 살해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3월 14일 진술을 번복합니다. 시에 씨의 세 번째 거짓 자백. 검사가 시에 씨의 모친을 대동하여 설득한 끝에 세 번째 버전의 자백을 받아냅니다. 본인은 사망한 천 씨의 지시하에 아내 장 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강가로 데려다 놓았고 그 후 천 씨가 몇 시간 뒤에 카페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다 처리했다. 위스키 가져와라. 축하의 잔을 들자라고 했으며 너가 곧 결혼한다니 너무 안타깝다 라는 말도 했다고 진술합니다. 그런데 위스키 잔에 하얀색 가루가 있어서 순간 자기까지 해치려 한다는 생각이 들어 잔을 몰래 바꿔치기 했는데 천 씨가 모르고 마신 뒤 혼미 상태가 되었고 이때 칼로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즉 본인은 천 씨만 살해했고 아내 장 씨는 살해하지 않았다고 자백한 것입니다. 시에 씨의 네 번째 거짓 자백. 계속된 진술 번복으로 인해 검찰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아내 장 씨를 누가 죽였는지, 약은 누가 탔는지, 누가 뒷처리를 도와줬는지 등 질문의 답변에 거짓말 반응이 나타납니다. 조사 과정에서 울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은 해야 하는데 돈은 없고 또 천 씨와의 관계를 어떻게 끊어야 할지 모르겠어서 살해했다 라며 자백합니다. 법정에서 시에 씨는 천 씨가 주식을 가르쳐 준다는 명목하에 대만 돈
50만 원을 내 주식 계좌에 넣어주었고 천 씨 집에 데려가 아내의 보석도 주고 금고 안에 있던 통장 현금 잔액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하루는 그 집에서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 보니 성폭행을 당한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돈에 욕심이 생겨 그 후로 계속 관계를 가졌고 나중에 남자친구와 결혼할 사실을 알게 된 천 씨가 둘의 관계를 남자친구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해서 그를 살해하게 되었으며 금전 때문에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미 사망하였기에 이 또한 진실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1심과 2심에서 강도살인죄로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최고법원은 교화 가능성을 검토하라며 재심을 요구했고 재심에서는 교화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재범 확률이 낮다며 최종 무기징역으로 감형됩니다. 재심에서도 그녀는 금전이 아닌 불륜 관계를 벗어나기 위해 천 씨를 살해한 것이고 장 씨를 살해한 이유는 증거인멸을 위해서이고 또 천 씨가 아내를 살해하려던 계획을 이용한 것이다라고 하여 유가족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녀의 계속된 자백 번복으로 인해 유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 전 대만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었기에 하루아침에 그녀의 지목으로 살인 용의자가 된 카페 주인과 지인들 또 가족들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유력한 공범으로 몰려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기까지 억울한 누명을 써야만 했습니다. 카페 주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은 나의 누명을 벗겨줄 순 있지만 사회는 그렇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해 돌아가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억울하게 용의자로 몰렸던 분들의 행복한 일상을 기원하며 이 영상을 마칩니다.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